성지 마리조아의 가장 깊숙한 곳인 판게아 성의 꽃의 방에서 기이한 떨림이 시작됩니다. 800년 동안 보좌를 지키던 세계의 왕 이무가 마침내 성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오로성조차 당황하게 만든 이무의 갑작스러운 명령은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 전조였습니다. 거대한 마법진이 판게아 성 바닥에 붉게 타오르며 차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무의 신체가 검은 액체처럼 녹아내리며 마법진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같은 시각 거인들의 섬 엘바프의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며 섬 전체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거인족 전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마법 문양이 하늘에 나타나자 무기를 치켜듭니다. 전설적인 아우루스트 성의 꼭대기 위로 공간이 찢어지며 이기의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마침내 마법진을 뚫고 내려온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무의 머리카락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눈부신 백발로 변의 허공을 유영합니다. 그의 머리 위로는 거대한 두 개의 뿔이 솟아올라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붉게 빛나는 세 겹의 눈동자가 지상의 거인들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800년 전 사라졌던 네로나 가문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이무가 손을 뻗자 아우루스트 성의 단단한 외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의 함성은 순식간에 공포 섞인 비명으로 바뀌어 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하늘에서는 피처럼 붉은 비가 내리며 대지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엘바프의 왕자 로키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분노의 포효를 내지릅니다. 이무의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생명력이 급격히 메말라갑니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지며 태양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작가는 이번 1179화에서 이무를 묘사할 때 악마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가 인간과는 다른 근원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엘바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거대한 전사들이 이무를 향해 돌격합니다. 그러나 이무는 손짓 한 번으로 그들의 거구를 허공에서 분쇄해버립니다. 신이라 믿었던 존재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 거인족의 사기는 꺾이고 맙니다. 이무는 무엇인가를 찾는 듯 아우루스트 성의 지하 깊숙한 곳을 응시합니다. 그곳에는 고대 거인족이 대대로 지켜온 태양의 유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무의 목적이 이 유산임이 밝혀지자 엘바프의 노장들이 마지막 저항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존재감은 이미 섬 전체의 중력을 뒤틀어버릴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백발을 휘날리는 이무의 모습은 마치 멸망을 앞둔 신화 속 한 장면과 같습니다. 왜 그는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직접 움직이기로 선택한 것일까요? 그것은 루피가 니카의 힘을 완전히 각성시키며 세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무는 자신의 지배를 위협하는 모든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합니다. 엘바프에 나타난 기괴한 현상들은 과거 달의 문명 비르카의 몰락과 닮아 있습니다. 에넬이 보았던 그 고대의 벽화 속에 이 모든 비극의 해답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무가 천천히 아우루스트 성의 입구로 걸어가며 입을 엽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고대의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인들은 모두 귀를 막고 고통스럽게 쓰러집니다. 섬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세계수 아담조차 이무의 기운에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무가 성 안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먼저 속에서 드러난 그 인물은 이무조차 예상치 못한 고대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흔적을 드러내며 나타난 그 존재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번 1179화의 대사에 숨겨진 기묘한 표기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짝중에서 이무를 가리키며 묘사된 악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한자가 아닌 독특한 카타카나 형태로 강조되어 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수식어가 아니라 이무라는 존재의 근원이 우리가 알던 세계관 외부의 무언가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입니다. 오다 H로 작가가 심어둔 이 거대한 퍼즐 조각은 과거 번개번개, 열매의 능력자인 에넬이 도달했던 달의 도시 비르카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넬이 맥심을 타고 도달했던 달의 고대 유적지 내부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거대한 벽화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벽화들 속에는 우리가 원피스 세계관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세 가지 고대 병기들의 배치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플루톤과 포세이돈 그리고 우라누스를 상징하는 고대 도해들은 달의 민족들이 지구로 내려오기 전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정교한 벽화들 중에서도 유독 학자들과 팬들이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기괴한 마지막 그림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 고대 병기의 범주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기묘한 형태의 거대한 우주선 모양 그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림은 단순히 달의 민족이 자원 부족으로 인해 푸른 별로 이주할 때 탑승했던 방주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1179화에서 이무가 보여준 백발 악마의 강림과 연결해보면 이 우주선의 형태는 전혀 다른 공포스러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벽화 구석에 작게 묘사된 그 마지막 비행선은 달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탈거지 아니라 달의 멸망을 불러왔던 재앙의 근원이었습니다. 벽화를 한 단계씩 역추적해 나가면 달의 민족들이 고대의 기술력으로 무언가 거대한 외계적 위협을 피해 탈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도한 푸른 별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또 다른 원시적인 고대 문명들이 싹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달의 민족들이 가져온 고도의 테크놀로지는 푸른 별의 거대 왕국 형성에 결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의 민족들이 남긴 벽화의 구도를 다시 보면 그들이 지구로 가져온 것은 고대 병기의 도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이유인 마지막 우주선의 실체 즉 우주적 재앙의 불씨 역시 같은 시기에 지구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벽화 속 마지막 우주선의 외곽 윤곽선은 현재 마리조아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의 문양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이무가 이끄는 세계 정부의 핵심 수뇌부가 800년 전 공백의 역사 이전부터 그 외계의 실체와 접촉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에넬은 달의 유적에서 이 사실을 모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페어리 바스에 대한 기괴한 집착을 가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의 벽화에는 고대 민족들이 그 우주적 존재를 봉인하거나 통제하려다 실패한 흔적들이 군데군데 훼손된 채 남아 있습니다. 1179화에서 이무가 엘바프에 나타나 발산한 기운은 바로 그 벽화에서 경고하던 파멸의 파동과 완전히 같은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에드바의 거대한 세계수 역시 이 외계적 오염을 억누르기 위한 거대한 천연의 결계였습니다. 하지만 마법진을 통해 직접 강림한 네로나 이무성의 어두운 오라는 그 거대한 세계수의 뿌리마저 검게 변색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다는 카타카나 악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무의 정체를 지금 이 타이밍에 못 박은 것일까요? 그것은 원피스 세계의 종교적 관념 속 악마가 아니라 우주에서 찾아온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고대인들의 유일한 표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달의 비르카 벽화를 자세히 확대해보면 새 고대 병기의 도면 옆에는 항상 작은 구체 형태의 코어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코어들은 고대 병기를 가동하는 강력한 동력원이자 동시에 악마의 열매가 가진 초자연적 힘의 원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코어들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단 하나의 마스터 제어 장치가 바로 벽화 속 마지막 우주선이었습니다. 즉 이무는 그 마스터 제어 장치 자체이거나 혹은 그 장치를 완전히 집어삼킨 우주적 존재 그 자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베가펑크가 전 세계에 송출했던 유언 방송에서 언급했던 바다에 가라앉는 세계에 대한 공포도 이와 직결됩니다. 이무가 가진 힘의 본질은 지구의 자연 법칙을 왜곡하고 바다의 수위를 임의로 조절하는 행성급 테라포밍 능력에 가깝습니다. 달의 민족들은 이무가 행성을 파괴하는 방식을 이미 비르카의 역사 속에서 한 차례 경험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파멸의 메커니즘이 엘바프라는 거인의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무의 백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괴한 촉수들이 땅바닥을 파고들며 대지 밑바닥의 고대 에너지를 강제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1179화의 마지막 컷에서 오다는 벽화 속에 기록되어 있던 마지막 우주선의 중앙 코어 문양을 이무의 눈동자 속에 선명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은 에넬이 도달했던 달의 비밀과 현재 푸른 별에서 벌어지는 최종전이 완전히 하나로 맞물렸음을 시사합니다. 달의 민족이 남긴 비극의 역사가 지구의 마지막 보물인 원피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벽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단순한 기계적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더 끔찍한 생물학적 침식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무가 긴 세월 동안 육체를 갈아 끼우며 영생해온 진짜 방식과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 만들어낸 최악의 융합 현상이 마침내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무가 긴 세월 동안 육체를 갈아 끼우며 영생해온 진짜 방식과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 만들어낸 최악의 융합 현상이 마침내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가설은 바로 이무가 푸른 별의 원주민이 아닌 우주에서 찾아온 외계 기생 생명체라는 점입니다. 달의 도시 비르카 벽화에서 묘사된 마지막 우주선의 행방은 고대인들이 무언가 거대한 위험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에게 쫓겼음을 암시합니다. 고대 달 민족이 자원의 고갈로 인해 지구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그림자 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기생 생명체가 숨어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생체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에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세포를 잠식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800년 전 최초의 20인 중 하나였던 네로나 가문의 수장이 바로 이 우주적 기생체의 첫 번째 완벽한 숙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무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육체로 영혼을 옮겨 타야만 했습니다. 수술 열매의 불로수술이 지닌 진짜 비밀은 영혼을 영원히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생체가 육체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주는 가공의 시술일지 모릅니다. 즉, 이무는 800년 동안 단 한 번도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결한 인간의 육체를 빼앗아 타오르는 불꽃을 이어온 거대한 기생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 놀라운 기생체 가설과 함께 고개를 드는 또 다른 절대적인 결론은 바로 악마의 열매의 근원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본질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베가펑크가 언급했듯이 악마의 열매가 인간의 바램과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끝없는 바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오직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 즉 대지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발을 붙이고 서고 싶어 했던 그 거대한 대지의 열망이 수백 년 동안 응축되어 태어난 것이 바로 바다의 저주를 받는 악마의 권능입니다. 이무는 이 대지를 향한 인류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단 한 몸에 가둬두고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왕이 되기를 자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들이 바다에 빠지면 무력해지는 것은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이 이무의 탐욕스러운 육체 지배에 대항해 일으키는 강력한 거부 반응인 셈입니다. 이번 1179화에서 이무가 엘바프에 강림하여 보여준 기괴한 행동들은 그가 숙주로 삼은 인간의 육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백발이 뿜어내는 기괴한 아우라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내부에 도살인 우주적 존재가 인간의 껍질을 찢고 나오려는 처절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거인족의 거대한 생명력과 엘바프가 품은 고대의 마력이야말로 이무가 자신의 무너져가는 기생 육체를 수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마지막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거인족들이 대대로 지켜온 신성한 땅이 이무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와 절규로 물들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도달했을 때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사왕의 영토가 아닌 세계의 지배자가 벌이는 마지막 영생의 집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병기 우라누스가 왜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플루톤이 땅의 힘을 가졌는지에 대한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라누스는 원래 기생 생명체인 이무가 고향인 우주와 소통하거나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위해 설계한 차원 간의 통로 장치였습니다. 루루시아 왕국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무자비한 하늘의 빛은 이무가 우주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지상에 투사한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플루톤과 포세이돈은 이 외계 기생체로부터 푸른 별을 지키기 위해 고대인들이 자연의 힘을 끌어모아 완성한 절대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조이보이는 이 세 가지 고대 병기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이무가 감추고 있던 우주적 기생의 본질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 남긴 포네그리프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에게 다가올 거대한 외계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지침서이자 경고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바프의 전장은 단순히 해적들 간의 패권 다툼을 넘어 지구를 지키려는 자들과 지구를 삼키려는 기생체 간의 최종 결전지로 변모했습니다. 이무가 펼쳐놓은 거대한 마법지는 거인족의 영혼을 빨아들여 자신의 불로장생을 확정 지으려는 끔찍한 연금술적 진영입니다. 성지 마리조아에서만 은밀하게 군림하던 그가 직접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영생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방증합니다. 네페르타리 비비의 가문이 간직한 비밀과 뒤의 의지야말로 이무의 세포 단위 기생을 강제로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전적 해독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라는 가문은 고대의 외계 기생체의 침공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의지를 DNA에 각인시켰던 전사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루피가 가진 기쁨의 해방수, 즉 태양신 니카의 권능은 대지를 향한 탐욕과 집착을 깨부수고 모든 생명을 원래의 순수한 자연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해방의 춤입니다. 악마의 열매가 가진 저주인 바다의 거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닌 세상을 그저 즐기려는 순수한 자유뿐이기 때문입니다. 1179화의 대미를 장식한 이무와 거인족 왕과의 대립은 수백 년간 감춰져 왔던 우주의 기생 역사와 지구 고유 생명력의 장엄한 정면 충돌입니다. 이로써 오다 H로 작가는 소년 만화의 틀을 깨부수고 인류의 근원적 집착과 외계적 공포를 융합한 역대 가장 거대한 대서사시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에넬이 무심히 바라보았던 달의 벽화 속 작은 그림 하나가 2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거대한 복선으로 완성된 셈입니다.
네로나 이무성의 진짜 정체와 그가 숨겨온 외계 기생체의 진실은 이제 밀짚모자 일당의 거침없는 진격 앞에 완전히 분쇄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인류가 품었던 대지에 대한 왜곡된 탐욕의 역사인 악마의 열매는 마침내 본래의 순수한 꿈으로 돌아가며 기나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800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될 진정한 자유의 새벽입니다. 원피스 펀체 79화가 던진 이 거대한 우주적 수수께끼와 이무의 진정한 몰락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신세계의 거대한 마침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